진짜 삶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일상생활의 모토를 플러스 인생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마음먹고 지내면 충분히 괜찮아진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플러스를 생각하고 마이너스를 생각 안 하는 게 좋은데 자꾸 욕심을 부립니다. 비트나 아니면 연끌이나 뭔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항상 착각, 말도 안 되는 기대감을 잡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배팅을 더 크게 하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배팅이 이로운 결과를 만들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면 되게 이제 머리가 아프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얼마만큼 올라가는 걸 정확하게 포착해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실상 그건 무리죠. 가능하지 못한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이제 주식시장이 호황을 보이고 되게 괜찮다라고 하면 자꾸 잊어버립니다. 착각하게 됩니다. 자신이 뭔가 맞춰내고 또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과신을 하게 되죠. 그런 이제 과신, 과도한 기대감, 신뢰가 이제 삶을 되게 힘겹게 만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안전한 걸 추구하고 살아도 나도 모르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상처가 나고 아파서 못 일어나게 되고 또 후유증 때문에 힘들어하죠. 그게 우리네 삶인데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괜찮은 것처럼, 나아질 수 있는 것처럼, 금방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호황된 꿈을 꾸다 보면 인생이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개폭망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이 지옥이 되는 건 언제입니까? 감당하지 못할 무리한 부채를 떠안고 있을 때 인생이 지옥이 됩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번지르하고 대단해 보이고 부자인 것처럼 보이고 능력이 넘치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는데 현실을 확인해 보니까 거지처럼 살고 있더라, 되게 엉망이더라 이러면 그러면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이제 여기저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잘 통제하고 잘 조절하고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좀 차분하게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면,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삶은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좀 희망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빚이 없고요. 빚이 없는 상태에서 여윳돈으로 뭔가를 해서 뭐 빌라든 아니면 소형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가져서 월세가 꾸준하게 나온다. 매달 뭐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70만 원이든 나온다. 그러면 이거 되게 든든합니다. 뭐 꼭 이제 부동산이 아니어도요, 예를 들어서 고배당 우량주를 사서 그로 인한 배당을 좀 넉넉히 받는다. 그래서 배당을 한 8% 받는다, 9% 받는다 이러면 꽤나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한국셀석유라고 하는 주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45만 원, 48만 원 하지만 저는 그 주식이 25만 원이었을 때 샀거든요. 배당을 얼마 주냐? 27,000원 줍니다. 27,000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배당 수익률이 10%가 넘습니다. 꽤나 엄청난 거죠. 꽤 큰 수익입니다. 배당 주식 중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배당 주식 중에서 그보다 수익률이 높은 게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매년 갖고 있기만 하면 주당 27,000원을 받으니까 말입니다. 물론 앞으로 그 기업이, 사업이 예전만 못해서 배당 금액이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토막이 난다 하더라도 저에게는 배당 수익률이 5% 이상이기 때문에 좀 더 오래 가져갈 수 있죠. 그리고 배당이 나오면요, 그 배당금이 들어오면 기분이 되게 좋아집니다. 이게 금융소득의 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동을 해서 얻는 노동소득 말고 자본소득이라고 하죠. 돈을 벌어주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갖춰놓으면, 하나씩 둘씩 계속 갖춰서 꾸준하게 뭔가가 들어오면 그것만큼 든든한 게 없더라는 겁니다. 채권도요, CGV 39 채권이든 아니면은 롯데 손해보험 채권 이런 것들을 갖추고 거기서 꾸준하게 이제 채권 이자가 나오면요, 그것도 되게 든든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좀 잘 가져가면 꽤나 괜찮죠.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며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그런 기대감들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여유롭게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뭔가를 한 방에 크게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한 방에 많이 갖는 게 가능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기 유튜브나 아니면 블로그나 여기저기에서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1억으로 10억을 만들었다, 20억을 만들었다, 너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해서 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지만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들이 그 방식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내가 지금 그렇게 해서 수익을 그만큼 낼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언제든 우리는 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맞게 움직이는 게 좋겠다라고 봅니다. 나름 자기만의 확신을 가지고 공부하고 배워 나가는 것들도 필요하고요. 배팅도 할 필요가 있겠죠. 한데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계속 갖는 생각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 돈으로 하자라는 겁니다. 빚지지 말고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인생을 되게 비관적으로 본다, 되게 소극적으로 살려고 한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던데요, 그렇게 말하는 인간들은 이 빚의 무게가, 빚의 공포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어떤 이는 나 자기 50대 후반이고 자기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지고 현금성 자산도 한 5억 가지고 있고 되게 여유 부리며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여유 부리며 사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살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겉멋이나 탐욕이나 욕심이 나중에 그를 무너뜨릴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하고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구든 간에 각자 자기만의 소신과 자기만의 생각대로 자산을 운영하고 빚을 지든 아니면 빚을 안 지고 살든 여윳돈을 가지고 하든 빚내서 비투하든 영끌하든 다 제각각 자신의 판단대로 움직이죠. 근데 더욱더 냉정하게 따져봐야 되는 건 평가 금액으로 명목 가격으로 자산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건 조금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실제로 내가 내 통장에 수익 실현해서 내 통장에 잔고로 수익을 남겨놓는 것, 그런 모습을 갖출 때, 그럴 때 삶이 좀 더 안전하다라고 보는 게 맞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자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좀 안전하게 살자, 좀 더 착실하게 살아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지내야, 그래야 삶이 지켜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지내보자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